네, 얼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의원들입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농어촌 지방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농어촌 특별 선거구를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른바 농어촌 특별 선거구에 관해서 좀 준비한 자료가 깁니다만은 좀 설명을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좀 깁니다만은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라.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고려한 소위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위헌이 아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꾸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국 246개 지역 선거구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헌재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4대1을 3대1로 조정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현재 인구 편차 2대1 결정은 선거구 획정에 고려되어야 할 다른 여러 요소들에 대하여는 침묵한 채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에 1. 인구, 2. 행정구역, 3. 지세, 4. 교통 등의 4대 고려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은 이 4대 고려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법의 불비입니다. 인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현행법의 공백을 메꾸어주는 일종의 보완 입법입니다. 국회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헌재가 제시한 인구 기준을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인구 기준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여겨 인구 편차 2대1에 맞지 않으면 모두 위헌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독단적인 견해입니다. 무게는 다소 다르겠지만 제2, 제3, 제4의 고려사항인 행정구역, 지세 생활권, 교통 등도 선거구 획정에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때문에 국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 기준 외에 행정구역 등 다른 고려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미 행정구역에 관한 조항을 몇 개 두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21조 1항 본문 9단,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21조 1항 단서가 그것이고, 자치구 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22조 1항 단서, 광역시 및 도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9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22조 4항, 자치구 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23조 2항이 그것입니다. 위 조항들은 모두 현재의 인구 편차 기준과 관계없이 행정구역에 따라 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분명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기준과는 충돌하지만 누구도 위헌이라 하지 않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이와 같은 행정구역 관련 조항이 현재의 인구 기준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과잉 입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언하면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경북의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광역지방의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4대1 기준에 따르면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군위군, 고령군은 모두 하한 3만 6천여 명에 미달하지만은 공직선거법 22조 1항 단서에 따라 인구수와 관계없이 한 명의 광역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누구도 위헌 문제를 제기한 일이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농어촌에는 헌법재판소의 3대1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해서 4개 행정구역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2대1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5개, 6개 행정구역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2대1 인구 기준을 맞추려면 일부 도에서는 서울시 면적 605평방킬로미터의 7배, 한 개 선거구 평균 면적 409평방킬로미터의 10배가 넘는 거대한 괴물 선거구마저 만들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에서는 인구수의 기준에 더하여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에 관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의합니다. 인구와 관계없이 4개 행정구역에는 최소 1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두도록 하고, 행정구역의 총 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최소 1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두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위헌이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지 않고 인구 기준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면 인구 기준과 더불어 행정구역 기준은 양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행 지역 선거구에 이 기준을 적용해보면 4개 행정구역 1선거구 해당 지역이 2~3개, 평균 면적 5배 초과 지역이 4~5개 또는 5~6개 정도 해당되므로 모두 합해도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인구 기준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히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쳐서 인구 기준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농어촌 특별선거구로 불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든 이 기준은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하므로 위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국회와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 인구 기준과 함께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에 대한 기준도 조속히 마련해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들 구체적 기준의 마련만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를 좀 첨부했습니다만은 현행 행정구역에 관한 인구와 관계없이 행정구역을 고려해서 선거구 획정을 허용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저희들이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현행 선거구에서 4개분 1선거구에 해당하는 선거구, 평균 면적 5배를 초과하는 선거구
현황을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의 유성엽 의원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짧게 한 말씀만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상원을 행정구역 기준으로 구성하고 또 하원은 인구 기준으로 구성하는 그런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즉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인구와 행정구역 기준을 50대 50으로 적용해서 우리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는 것이고, 또 공직선거법에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구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헌을 해서 양원제를 도입할 때까지는 인구와 행정구역을 50대 50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